출석을 안 했었죠. 그러니까 시험이 끝나기 전이라서 대부분이 안 왔었는데, 이렇게 합시다. 이 반 자체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응당 이 반에 들어와서 공부하는 것이 딱 알맞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약간 경계선에 있었던 사람도 있고, 그래서 생각을 했었는데, 본인 스스로 알 거야. 내가 왜 여기에?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도 있을 거고, 이보다 더 높은 반은 어디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건방지게도. 근데 어쨌거나 이렇게 어떤 생각이건, 이 반이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될 거냐면 아주 빡세게, 아주 힘들게. 그래서 단어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과제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좀 많이 힘들게. 그러니까 고생을 좀 하자. 이건데, 지금 고생하는 게 제일 낫다. 지금 힘든 게 제일 낫다. 이거예요. 아시겠죠? 왜냐하면, 여기서 몇 개월 더 지나면 니네 고3 돼요. 이제 120일 남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너희들 고3 돼요. 그러니까 그때 가서 보통 일반적으로 고3이 돼서의 영어 수업이라고 하는 게 일주일에 한 번밖에 수업을 못 해요. 일주일에 한 번밖에 수업을 못, 그러니까 그때 가서 이틀을 할 수 있는 날짜가 잘 안 나와요. 실제로. 왜냐하면 수학도 그렇고 탐구 과목도 그렇고 국어도, 요즘 국어도 대박 어렵잖아요. 그래서 할 거 되게 많아서 그때 가서 영어를 뭐 많이 해서 실력을 쌓고 이게 잘 안 돼요. 그러면 지금이 마지막. 이게 마지막. 그러니까 조금 문제도 많이 풀어보고 과제도 해보고 이것저것 해볼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시는 게 제일 좋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문법에 대한 부분도 해요. 이 반에서. 지난 시간에도 그랬고 문법에 대한 부분을 하는데 극히 적은 양을 할 거예요. 내가 설명하는 양은 극히 적고 대부분은 이제 너희가 그걸 듣고 문제만 좀 풀어오는 식으로 이렇게 진행이 될 거니까 그거는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고, 혹시 오늘 과제물 받았나요? 저 오늘 과제물 받았어요? 지난 시간 과제 말고 오늘 과제. 아직 안 받았어요? 오케이. 오늘 과제도 좀 이따가 드릴 건데, 과제량이 지난번에 나눴던 과제 받으셨죠? 보면 아시겠지만 적지 않아요. 오케이. 근데 참 다행인 건 우리 수업 자체가 수요일, 일요일 이렇게 나눠져 있어서 수 1 수업이 참 괜찮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금 1 수업으로 가면 묶여 있어가지고, 뭐 집중해서 하는 것도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과제를 한다라는 면에서는 수 1이 조금 더 낫거든요. 그래서 그건 참고로 과제량이 좀 많은데 그거는 성실하게 해 오시는 걸로 합시다. 오늘 과제를 못 받으셨으면 독해를 좀 먼저 하죠. 다른 건 좀 이따 하고요. 자, 제일 먼저 어디 보시냐면 우리 교재, 보라색 교재예요. 하늘색이구나. 하늘색 교재를 보시면 되고요. 거기에서 지난번에 좀 해서 여기, 자, 여기 보시면 됩니다. 페이지로는 9페이지. 자, 9페이지를 보세요. 자, 요 얘기를 좀 할 건데, 우리가 8번 수업을 하게 돼요. 이렇게 방학이 4주밖에 안 되니까 8번 수업을 하게 되는데, 8번 중에 수능 모의고사에 나오는 모든 유형들을 다 다루는 건 불가능해요. 이렇게 그거 다룰 수가 없으니까 뭐 할 거냐면 여기 주제, 요지, 제목, 이렇게 파트 1은 지난번에 했어요. 파트 오늘 두 번째 이야기를 좀 할 거고, 주로 하게 될 이야기는 요약문 완성, 빈칸, 순서, 문장 삽입, 흐름 무관, 요 정도까지 좀 다루게 될 것이고, 맨 마지막, 우리 교재 맨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런 것도 있어요. 뭐 일치 불일치에 대한 이야기도 있긴 합니다. 거기도 있긴 한데 아주 많이 있진 않고요. 오히려 그거보다 21번 문제, 밑줄 친 표현의 의미로 알맞은 것은 그 문제 있잖아요. 그 문제가 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좀 다룰 거다라는 겁니다. 됐죠? 봅시다. 바로 갈게요. 자, 지난번에 잠깐 얘기했었는데, 요 주제나 요지나 제목, 문제를 풀기 위해서 어떤 걸 해야 되냐? 첫 번째,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건 내 생각이 먼저, 나의 의견이 먼저예요. 오케이? 내가 판단하고 내가 생각하기 먼저 들어가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문제풀이를 할 때, 실제로 문제를 풀 때 제일 안 좋은 거, 가장 안 좋은 건 어떤 것이냐면 확증 편향이라는 것이 좋지 않아요. 확증 편향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편견이죠. 말 그대로 이건 것 같아. 근데 그것이 끼워 맞춰 들어가기 식이 될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 보기를 먼저 보면 이런 말인 것 같은데 자꾸 끼워 맞추게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읽는 것이 내용과 실제로 벗어나서 이상한 쪽으로 가버리는 경우들이 되게 많은 거죠. 그러니까 그건 좀 위험하다. 그리고 이런 게 있어요. 아마 이제 뭐 인강을 들어보신 친구들 있고 다른 데 수능 강의를 들어본 친구들도 있을 텐데, 어떤 선생님들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런 문제 풀 때는 선지를 먼저 보고 선지 5개 중에서
5개 중에서 뭐 2개 비슷하고 하나 아리까리하고 하나는 정답인가? 모르겠고 하나는 멍멍이 소리. 얘는 빼자. 뭐 이렇게 해서 선지 분석을 먼저 해라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죠? 뭐 나쁜 방법은 아니에요. 오케이? 뭐 나름대로 합리적인 방법이고, 그러니까 그렇게 문제풀이를 알려주신 선생님들께서 의도는 어떤 것이냐면 이런 거예요. 아, 내가 이 학생들한테 이렇게 훌륭하게 잘 알려줄 수 있을까? 정답을 골라내는 방법을 잘 알려줘야지 라고 본인이 굉장히 고민을 하시고 생각해서 선지를 보면서 막 고민을 한 거야. 그렇게 한 다음에 정답을 찾으러 가자 막 이런 선택을 하시는 거죠. 근데 개인적으로는 그런 방법이 아주 나쁜 방법은 아니지만 조금 가르치는 사람의 입장이 조금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거 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우리가 소요해야 되는 시간은 아무리 길어봐야 1분 10초에서 20초 정도에서 끊어져야 되거든요. 그럼 1분 10초에서 20초 정도의 시간이 있는데 그 사이에 선지를 먼저 읽어본 다음에 분류 작업을 하고 아닌 것 같은 걸 빼고, 글쎄요, 그럴 시간적 여유가 학생들이 있을까? 현장에서 실제로 시험을 치르는 학생들이 그 정도의 여유가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 글쎄요, 물음표. 잘 모르겠어요. 그 정도 시간이 나올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거는 사실은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나는 거꾸로 글을 읽은 다음에 무슨 말인지를 먼저 생각하자. 내 생각이 먼저 정리되고 그 생각에 맞는 걸 고르자예요. 오케이? 글을 뭐가 있어야 되냐? 2가지가 있어야 돼요. 첫 번째, 글 읽고 나서 정리가 좀 돼야 돼요. 그때 다 읽고 정리가 아니라 바로바로 정리를 좀 하시고, 그런 다음에 중간에 멈추셔야 돼요. 이게 반드시 필요한데, 글을 읽고 난 다음에 잠깐 쭉 읽고 잠깐만 이런 말인가? 오케이. 하고 오케이. 중간중간에 잠깐씩 멈추셔야 돼요. 근데 이 잠깐 멈추는 게 한 30초, 40초 멈출 것 같습니까? 아니요. 그렇게 오랫동안 멈추지 않아요. 잘 생각해봐라. 3, 40초는 굉장히 긴 시간이에요. 아주 길어요. 왜냐하면 잘 생각해봐. 너희가 리스닝 할 때, 혹시 이거 알아요? 리스닝 할 때 앞에 빰빠빰빰 음악 나오잖아. 그 음악 나오고 자, 이제 문제지를 펼치시고 문제를 시작하겠습니다. 1번. 할 때까지 얼마나 걸린 줄 알아요? 음악이 연주되기 시작해서 1번. 할 때까지의 시간이 2분이 넘어요. 생각보다 되게 길죠. 그래서 예비고1 아이들 문제 푸는 거 보면 가관이야. 빰빠빰빰 나오잖아요. 막 뒤에 하다가 1번 이렇게 앞에 첫 페이지 딱 펴놓고 기다려요. 너무 착해. 이거 기다리고 있어. 기다리다가 문득 이상해. 너무 길어. 그때서 주변을 쳐다보면 애들이 다 문제를 풀고 있거든. 자기도 이때 뒤에 가서 문제. 이런 짓을 해요. 시간이 얼마나 낭비되는데. 그 안내방송 2분이 넘고요. 잘 생각해봐. 그리고 뒤쪽에 넘어가서 12번, 13번 이렇게 남자의 마지막 말로 알맞은 것은, 이 문제 있잖아요. 그 문제가 긴 대화도 있지만 짧은 대화 같은 경우가 40초가 안 돼요. 그 대화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40초, 30초는 굉장히 긴 시간이에요. 그러니 너희가 글을 읽다가 중간중간 멈추더라도 3, 40초 동안 멈추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멈출 필요도 없고요. 잠깐만 스탑하시면 돼요. 쭉 읽다가 잠깐 오케이 여기까지 하고 넘어가고, 중간중간 멈추시라. 생각 정리를 하시면서 가는 거다. 오케이? 그런 다음에 자기 생각 정리를 하시고 그러면 그에 합당한 걸 보기에서 고르시라. 됐죠? 요런 흐름으로 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첫 번째 같이 볼게요. 몇 번이냐면 6번이에요. 10페이지입니다. 6번. 자, 같이 가볼게요. 자, 읽어볼게. 첫 문제는 저랑 같이 할게요. 그냥 저랑 같이 쭉 한번 진행을 해봅시다. 자, 첫 문장. Marine debris affect animal through ingesting it or getting entangled in it. 끊어졌네요. 세미콜론은, 자, 세미콜론이란 표현은 몇 번 말했지만 세미콜론은 마침표 플러스 쉼표예요. 오케이? 글이 끝났어요. 글이 끝났는데 아이고 맞다. 한마디 더. 이겁니다. 그러니 추가적인 정보 정도로 보시면 거예요. 덧붙이는 말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가보니까 marine debris, 잠깐만 소재가 나왔습니다. 해양에 있는 뿌쓰레기들, 해양 뿌쓰레기, 해양 쓰레기를 합시다. 해양의 뿌쓰레기라고 하는 것은 동물들에게 영향을 줍니다. 그렇죠? 이걸로 됐어요. 됐죠? 좋은 영향이겠니? 나쁜 영향이겠니? 그냥 나쁜 영향이구나를 알 수 있어요. 됐죠? 자, 그러면 첫 문장을 읽고 나서 나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해양 쓰레기 기라고 하는 것이 악영향을 줍니다. 이렇게요. 악영향을 줍니다.
여기서 선택, 여기 선택. 나는 조금 더 자세하게 말하고 싶습니다. 라고 두 가지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 ingesting 그리고 entangled 이렇게 두 개가 나오기 때문에 두 개를 적으셔도 되고 적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오케이? 근데 말했잖아. 3개 이상 나오면 버리시고 2개까지는 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그래서 적어봅시다. 악영역인데 그것이 그러니까 섭취, ingesting, 섭취를 통해서 또 하나는 entangled, 휘감기는 것, 휘감김을 통해서 몸에 감긴다는 거죠. 됐죠? 어쨌거나 악영향 뒤에 갈게요. It is estimated that up to 100,000 marine mammals, including endangered species, are killed each year by marine debris. 됐습니까? 이 부분은 자세하게 봐야 될까요? 흐름 정도만 파악하면 될까요? 흐름 정도만 파악하시면 돼요. 왜요? 아까 분명히 말했잖아. 추가적인 정보 정도 주는 거라고. 됐죠? 그럼 머릿속에 이런 단어 정도만 남으면 되는 거야. 어떤 거냐면 해양 쓰레기 악영향? 악영향의 요 정도 단어만 머릿속에 남으시면 되는 거예요. 죽임을 당한다. 죽임을 당한다. 이걸로 끝. 됐죠? 넘어갈게요. 바로. 자, 뒤에 보니까 very serious effect. 굉장히 심각해요. 굉장히 심각한 것이 happen 발생합니다. When marine animals become entangled in debris such as fishing line and six-pack rings. 됐죠? 이거 어때요? 그냥 뭐 앞에 봤던 단어들이 또 반복된다는 느낌이 들죠. 오케이? 근데 여기서 갑자기 잘 봐봐. 너희가 이 문장을 읽었을 때 이 단어 눈에 보이시면 돼요. become entangled. 오케이? 여기 있었네. 여기 become entangled 여기 나왔었잖아. 그럼 좋은 얘기, 나쁜 얘기, 나쁜 얘기. 그럼 됐어요. 그럼 넘어가시면 되죠. 오케이? 됐습니까? 넘어갈게. 안 좋다고. 예를 들어 봐봐. 여기서 such as 이 부분을 내가 신경 쓸까요, 말까요? 굳이. such는 뭐뭐와 같은 거잖아. 그냥 내버리. 봐. 우리 기준은 뭐냐면 우리가 정한 건 명제를 이해했어요? 예시는 버립시다. 오케이? 명제 이해가 안 돼. 예시를 통해서 명제 이해하자. 데브리가 뭔지 아시잖아요. 잔해물, 쓰레기예요. 명제를 이해했잖아요. 이 예시를 우리가 봐야 될까요? 굳이 안 보셔도 돼요. 됐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근데 참고로 이건 정말 참고로 식스팩 아니야. 그 식스팩 아니야. 식스팩이 뭐냐면 그 니네 그 콜라 같은 거 사면 얘가 묶음 있잖아. 이거 이렇게 들고 가는 거야. 묶음 그거 말하는 거야. 됐죠? 그거지 뭐 니네 우리 아무도 없잖아. 이런 거. 오케이? 그런 거 키우지 않잖아. 네, 넘어가면 돼. 됐죠? 버려. 네, 뒤에 보니까 birds get fishing line entangled around their legs, which get injured and may be lost. 이렇게요. 잠깐만. 여기서 여기까지 또 똑같은 말이네. 어떤 거요? 여기 entangled 이렇게 나왔죠. 그리고 머릿속에 뭐가 보입니까? 눈에 뭐가 보여? Get injured. 그렇죠? 오케이? 그럼 이런 거죠, 뭐. 그냥 killed. 요 정도면 되는 거죠, 뭐. 됐죠? 뭐 그렇게 뭐 대단하지 않잖아요. 그죠? 넘어갑시다. Large amount of plastic debris have been found in the habitat of endangered Hawaiian monk seals. 잠깐만, 여기 잘 봐. 여기서 하와이안 monk seals 하자마자 머릿속에 뭐가 떠올라야 돼? 아, 예시구나. 이거 예시구나, 그냥. 보이시죠? 그러니까 여기를 자세하게 볼 필요 없어요. 그냥 넘어가 주시면 돼요. 넘어가. 자, including 뭘 포함해서 in areas that serve as nurseries. 이렇게. 됐죠? 이거 추가적인 이야기 봐봐. 추가적인 이야기가 나오는데 막 이거 계속 넘어가도 됩니까? 의심하지 마세요. 그냥 자기 확신을 가지시면 돼요. 왜? 너희가 여태까지의 흐름이 머릿속에 있잖아. 여태까지 무슨 얘기 했는지 알잖아. 해양 쓰레기가 안 좋은 영향을 끼쳤다. 죽일 수도 있고 부상 입힐 수도 있다. 여기 다 했잖아. 그냥 스스로 믿으세요. 너희가 잘 해왔어. 괜히 의심스러워 막 해석하고 덤벼들지 마세요. 내용 파악했으면 됐어요. 됐죠? 넘어가세요. Entanglement in plastic debris has led to injury. 다 똑같아. 계속해서 똑같은 말 계속 나와. Entanglement, injury. Entanglement, killed. 다 똑같아. 안 바뀌어. 잠깐만. 그러고 보니까 글을 쭉 읽다 보니까 뭐가 없어? 연결어가 없어. 흐름도 뒤집어진 적도 없어요. 됐죠? 너희가 이해한 게 맞아. 계속 가면 돼. And death is. 죽음도 killed, death is 다 똑같은 말이잖아. 그죠? 뒤에 in endangered stella sea lion. 인텔라 sea lion. 이게 뭐죠? 궁금해하지 마세요. 그냥 이것도 예시일 뿐이니까. 됐죠? 뒤에
Wood packing bonds, the most common in tangled material. 됐죠? 뒤에 넘어가. 해칠링 시터를 갓 부화한 바다거북이들. 이것도 뭐야? 똑같은 거지 뭐. 됐죠? Run down the beach to the ocean. 바다를 향해서 막 가잖아. 그건 아시죠? 거북이들이 여기서 육지에서 이렇게 땅속에서 부화한 다음에 바다로 막 가는 거잖아. 그때 막 많이 죽기도 하고 막 이런 거 알죠? 얘네들이 바다로 막 뛰어가. A critical phase in their life cycle. 그들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야. 근데 이때 등장 데브리. 오케이? 데브리 등장. 얘가 can be a major impediment. 자, 요 단어 사실 밑에 impediment라고 줬잖아. 요 단어 근데 여기 안 줘도 너희가 할 수 있는 단어야. 왜? 영어에서 패드가 뭐야? 발. 자전거 타도 뭐 밟아? 페달 밟아. 패드, 발이야. 발 사이에 끼워 넣는 거죠. 막 건데 다리와 다리 사이에 끼워 넣었어. 뭐야? 방해물. 이게 방해물이야. 됐죠? impediment 어려운 단어 아니야. 그죠? 방해물이다. 됐죠? 잠깐만. 이렇게 하면 될까요? impediment다. 됐죠? 오케이? 뒤에 갈게요. If they get entangled fishing nets or trapped in containers such as plastic cups and open canisters. 됐죠? 넘어가세요. Marine debris is an aspect of habitat quality for nesting site and may help explain decline in turtle nest numbers in certain beaches. 잠깐 밟아. 이 지문은 되게 얍삽해요. 왜 얍삽하냐면 바로 요 단어 때문에 얍삽해요. help. 왠지 갑자기 좋은 얘기가 나온 듯한 이런 착각. 아닙니다. 오케이? 아닙니다. 얘가 도움이 된대요. 뭐에? 설명하죠. 뭘? decline. 부정적인 것에 대한 해명에 대한 도움이 된대요. 오케이? 됐습니까? 원인 규명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그렇다고 해서 어떤 결과나 흐름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 여기까지. 끝이에요. 이야기는. 자, 그러면 다 써놓고 나서 보니까 필자의 주장이 정확하게 나온다? 아니요. 필자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어요. 필자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은 상태에서 해양 쓰레기, 데브리라고 하는 것이 생명체에게 악영향을 끼칩니다. 그냥 이 덩어리로 끝이에요. 됐어요? 그냥 이 글이에요. 그냥 이 글. 됐죠? 그런 다음에 이거에 합당한 보기를 고르시면 돼요. 자, 고르세요. 보기를 고르세요. 한 번에 나오죠. 오케이? 자, 이렇게 쓰시면 될까요? 이게 marine debris. 됐어요?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 harmful impact. 됐죠? 오케이? 정답 당연히 2번. 됐습니까? 오케이? 이런 식이다. 그러니까 읽으면서 사실은 흐름만 쭉 파악하시고 버릴 거 빨리 버리세요. 그러니까 이게 이 수업이 조금 어려울 거라고 했잖아요. 그게 뭐냐면 해석을 아주 예쁘게 다 안 해요. 그냥 이런 말이잖아. 쭉쭉쭉 넘어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오케이? 그런데 중요한 건 버릴 걸 빨리 버리자. 모든 문장을 다 해석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내신 대비할 때는 좀 꼼꼼하게 다 읽잖아요. 아니요. 됐어요. 그냥 빨리빨리 버릴 거 버리고 취할 거 취하고 내용 파악만 해서 정답 고르고 다음. 오케이? 거듭 말하지만 한 문제를 푸는데 걸려야 되는 시간은 1분 20초예요. 1분 20초 안에 해결을 하시는 거라고요. 됐죠? 7번 정답 써보세요. 시간 좀 드릴게요. 자, 답 쓰셔야 돼요. 답을 고르세요. 답 쓰시고 답 체크하시고 해보세요. 같이 해보죠. 방금 전 거보다 조금 덜 읽히죠. 이게 조금 더 아까는 이제 사실 되게 동어 반복이 굉장히 많잖아요. 동어 반복이 많고 예시가 많고 그러니까 버릴 부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사실은. 근데 요거는 사실 그렇진 않아요. 약간 성격이 다른 글이라서 같이 한번 해보죠. 어떤 말인지. 더웨이니치 이런 많이 봤죠. People shape landscape often reflect the dominant culture. 오케이? 되도록이면 첫 부분은 잘 읽어주세요. 이게 뭐냐면 사람들이 shape landscape 주변 환경, 주변 풍경이죠. 풍경이라고 하는 것을 형성하는 방식이 그들의 지배적인 문화에 대한 반영입니다. 다시 사람들이 풍경을 형성하는 방식이 지배적 문화를 반영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이렇게 읽고 나서 여기서 잠깐 멈추시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나서 그러니까 이 문장 3형식 문장 되게 쉽네 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이게 무슨 말이지?
이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요. 내가 이해해야 돼요. 글은 이해하는 거예요. 그냥 쭉쭉쭉 읽고 답쓰기가 아니라 아 이런 말이구나 가 이해돼야 된다고요. 자 그럼 난 이렇게 써볼게요. 풍경이잖아요. 풍경을 형성한단 말을 썼는데 이 쉐이프가 왜 나온지는 아직 조금 모르겠지만 이 풍경이라고 하는 것에 뭐가 가미가 된다? 문화적 요소가 가미가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됐죠? 조금 더 가볼게요. 첫 문장 두 번째. In a highly commercialized setting. 오케이? 굉장히 상업화된 그런 환경 속에서 예를 들어서 미국같이 이런 곳에서 It is not surprising. 놀랍지도 않아요. 당연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 그냥 어렵게 하지 말고 그냥 당연하다 이렇게 당연하다. 당연하다 뭐가? Many landscape are seen as commodities. 잠깐. 풍경, 문화가 담겨 있대요. 그 문화가 뭐야? 이 문화가 상업주의. 맞아요? 상업주의죠. 그 상업주의적 환경. 아니, 커머셜라이즈 세팅이 뭐야? 환경이잖아. 나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문화야. 맞니? 그러면 이 상업적인 환경에서는 풍경을 상업으로 보는 거예요. 됐습니까? 잠깐만 요거 하나 알려줄게요. be seen as 요거 있잖아. be seen as 이거는 원래 구문이 뭡니까? 원래 문장이 이거죠. see A 왜 이래? A as B 이거잖아. see A as B 이게 원래 문장이잖아. 그죠? 근데 요거를 수동태로 바꾸면 뭐가 돼요? 얘가 앞으로 와서 A is seen as B 이거 아니야. 그지? 중요한 건 이거죠. C, A, as B는 A를 B로 본다. 이거 아니야. A를 B로 본다. 잠깐만. A를 B로 본다고? A는 B다. 맞습니까? A는 B다. 그럼 이걸 수동태로 바꿔서 A is seen as B라고 해도 A는 B로 보여진다? A는 B다. 됐어요? 그럼 뭐다?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랜드스케이프는 커머더티다. 이거예요. 이해됩니까? 자, 잠깐. 이렇게 되는 거야. 다시. 상업주의 문화에서는 풍경, 랜드스케이프, 이꼴 뭐다? 상품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상업주의 하에서는 풍경도 상품이다. 됐습니까? 오케이? 이 얘기인 거야. 뒤에 가볼게요. In other words, 근데 지가 말해놓고 말이 어려워. 다시 한번 In other words, 다시 한번 말해줄게. 자, 근데 잠깐 혹시라도 너희가 여기까지 읽고 나서 무슨 말인지를 한 번에 알았어. 이해를 했어. 한 번에. 그럼 이 부분은 힘을 좀 빼고 읽어도 되죠. 그냥 사실 생각해봐. 이해했어. 여기 이렇게 나왔어. 안 읽을 거야? 거짓말. 읽을 거잖아. 안 읽고 넘어가진 않을 거 아니야. 다만 힘을 좀 빼라고. 힘 쭉 빼고 확인만 하면 돼. 내가 이해한 바가 맞나? 확인만 하고 넘어가면 돼. 오케이? 힘 빼고 읽어도 돼. 가볼게. They are valued. 그들이 가치 평가를 받는데. 왜? Because of their market potential. 마켓. 상품. 판매. 풍경이 소중한 평가를 받는데. 왜? 판매용이니까. 돈 되니까. 상품이잖아. 그죠? 그럼 이렇게 연결하면 되죠. 내가 이해한 바가 맞는지만 생각하면 돼. 그럼 여기서 마켓 포텐셜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커머더티, 상품인 거야. 돈벌이가 되잖아. 그죠? 뒤에 President develop an identity. 이 아이덴티티를 발달시킵니다. 개발합니다. 잠깐만 질문 하나만 할게. 여기서 develop an identity라고 나오잖아. 그지? 동의어 찾아보세요. 정체성을 형성합니다. 정체성 형성이 뭐야? 그게 아까 맨 처음에 나왔던 그렇지. 그 맨 처음에 나왔던 쉐이프인 거야. 정체성을 형성한다라는 게 오케이? 그에 대한 개념을 만들어 간다라는 거야. 같은 말이지. 그래서 아까 쉐이프란 단어를 썼었구나. 이해가 되죠? 다음 갈게요. In part, 부분적으로 based on how the landscape can generate income for the community. 봐봐. 정체성이 형성된대. 뭐에 따라서 쭉 따라가 보니까 풍경이 돈을 벌 수 있는 거야. 풍경이 인컴을 발생시킬 수 있는가 이거죠. 오케이? 돈벌이. 됐죠?
굳이 쓰지 않아도 되겠죠? 넘어갈게. 뒤에 this process 이 과정은 involve more than the conversion of the natural element into commodity. 잠깐만. conversion이 뭐니? conversion 변화 into 상태 변화 뭘 바꿔? 내추럴 엘러먼트를 커머더티로 바꾼대. 잠깐만, 이 그럼 내추럴 엘러먼트가 뭐야? 풍경. 그죠? 이 관점에서 풍경을 상품으로 바꿔버립니다. 괜찮죠? 지금 동어 반복 계속 하고 있었던 거야. 주의 갈게요. The landscape itself. 그 풍경 자체가 including the people and their scene of self take the form of the commodity. 어떤 상품의 형태를 갖게 됩니다. Over time, 오랜 시간에 걸쳐서 the landscape identity can evolve. 볼브가 도는 거야. 돌다 이 볼브니까 X 밖으로 나간 거죠. 진화하다, 발전해가다. 이거죠. 진화하여 뭐가 돼? into 로고가 되는 거죠. 로고. 로고 that can be used to sell. 판매에 사용될 수 있는 로고. 오케이? 판매에 사용될 수 있는 로고. Sell the story of the landscape. 이렇게요. 됐죠? 오케이? 그러므로 결과 California's wine country. 잠깐 California's wine country 고유명사 나왔죠. 아까 우리 고유명사 나오자마자 뭐였어? 고유명사 나오자마자 yes였어. 맞니? 넘기셔도 된다. 됐죠? 야야야 그 풍경이 이렇게 로고 판매를 위한 로고가 되고 막 그런 거 있잖아. 예를 들어서 캘리포니아는 와인의 땅 이렇게. 오케이? 캘리포니아 와인의 땅. 플로리다 선콧 태양이 빛나는 뭐 그런 해안. 사우스 다코타스 배틀랜드 악의 땅 뭐 이런 거 있잖아. 이런 느낌들 그냥 던진 거야. 이런 것들이 shape how both outsiders and residents perceive a place. And these labels build a set of expectations associated with the culture, those who live there. 잘 봐. 속지 마. 뭘 속으면 안 되냐면 뒤에 나오는 말 있잖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굉장히 중요한 말인 것 같죠? 되게 중요하고 막 되게 해석도 뭐 무슨 말이지? 외부인들과 거주민들이 그 땅에 대한 인식을 하고 뭐 그로 인해서 기대가 되고 문화가 어쩌고저쩌고 되게 여러 가지 말 나온 것 같잖아. 그다지. 내가 하고 싶었던 여기 다 있어. 오케이? 어떤 상업주의 하에서는 풍경이 상품이 된다. 그냥 이거잖아요. 됐습니까? 이건 예시로 나왔을 뿐이에요. 오케이? 예시와 사실 뒤에 보면 조금 서포팅 센텐스가 나왔을 뿐이에요. 버리셔도 된다. 요것만으로 정답을 찾으셔라. 내가 이해한 건 이거야. 오케이? 이거다. 됐죠? 정답 찾아보세요. 이에 합당한 보기를 찾아보면 몇 번? 아주 자연스럽게 이거. 됐죠? 할 수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에즈랑 비슷하구나. 여기 나오는 에즈가 뭐뭐로서잖아. 그러니까 앞에 거랑 같잖아. 그럼 여기서 as a commodity 상품으로서 인식되는 땅. 오케이? 풍경의 정체성. 됐죠? 오케이? 상품으로서 인식되어지는 풍경의 정체성. 이게 되는 거죠. 풍경 이꼴 상품. 이게 되는 거죠. 됐죠? 이렇게. 됐습니까? 다음. 하나 넘어갈게요. 뒤에. 요게. 오케이. 요거 지문 꽤 괜찮거든요. 요거 잠깐 시간 드릴게요. 자, 읽어보세요. 시간 더 드릴게요. 자, 답 쓰셔야 돼요. 답을 고르시고. 다 못 읽었어도 어쩔 수 없어요. 답 고르세요. 답을 쓰세요. 오케이. 그리고 여기 보세요. 봐봐. 그 답을 쓸 것을 자꾸 강요하는 이유가 잘 생각해봐. 이게 평소에 하던 대로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타이머 택이 없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모의고사 볼 때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타이머 택 없이 정답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무슨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시간 충분히 주면 다 풀어요. 내가 한 1년 타임 줄게. 다 풀지. 아니 1년 좀 오히려 안 풀겠다. 사라지겠죠? 시간이 충분히 있으면 한 10분 줘봐. 한 지문 하나에 10분 줘봐. 못 푸는 사람 어디 있어? 다 풀지. 사전 찾아보면서 생각해 가면서 다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런 건 큰 의미를 갖지는 않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우리가 좀 연습할 때 그렇게 하는 것이고 지금은 이제 말했지만 요거 우리 반 자체는 타임 어택이 조금 더 있을 거고 그거에 따라서 빨리빨리 정답을 찾으셔야 돼요. 평소에 하던 대로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요거 사실 요 지문이 끝까지 읽어도 아마 끝까지 다 못 읽은 친구들도 있겠지만 쭉 와도 필자의 목소리가 안 들려요. 필자가 야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돼? 이게 없어.
이런 말을 하지 않거든요. 그런 말 자체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변화되는, 그러니까 이렇게 바뀌고 있어요 라고만 하지, 그러니까 그 상황에선 이렇게 합시다가 없어요. 그러니까 잘 안 읽혀요. 그러니까 그런 글일수록 중간에 쭉 오면서 이런 말인가? 내가 지금 읽은 문장이 아까 읽었던 그 문장과 연관성이 있진 않나? 이런 고민들을 하면서 자꾸 가야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고도의 집중력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집중을 좀 많이 해주셔야 된다. 그래서 내가 항상 말하는 게 한 120분 정도 집중해야 된다. 120분 정도 집중하지 않으면서 70분 동안이나 이걸 집중해서 문제를 푼다 되게 힘들어요. 엄청나게 힘들거든요. 왜냐하면 그런 거 있잖아. 수학이나 과학이나 이런 과목들은, 수학 같은 경우는 내가 수학은 정말 못하지만 함부로 말하기 어렵지만 아무튼 수학 같은 경우도 그냥 어떤 거는 뭐 미분, 어떤 거는 미분이랑 적분이랑 비슷하니까 어떤 건 미분, 어떤 거는 도형, 어떤 거는 집합 이렇게 나오니까 사실 그 카테고리 자체가 조금씩 다르잖아. 그러니까 사실은 전환되는 면이 있어요. 얘는 얘나 쟤나 똑같아 보여. 다 읽고 풀어야 돼. 그게 되게 힘들어요. 그게 되게 졸려. 그런 거 있잖아. 사실은 이제 너희들이 자주 경험하는 게 그거잖아. 내가 눈을 뜨고 있었는데 눈을 또 뜬다. 이런 거잖아. 갑자기 내가 눈을 떠. 놀라운 일이죠. 그죠? 뭐야? 이런 생각 들잖아요. 그죠? 이런 일들은 언제 더 많습니까? 리스닝 할 때. 그죠? 리스닝 할 때. 넘버 1, 1번, 5번. 이거잖아. 이거 아니야. 그지? 5번 하자마자 이런 생각을 하죠. 미쳤나 봐. 어떻게 시험보다 좋을 수 있어. 정찰이 미쳤어. 이재용 진짜 미쳤어. 10번. 이거잖아. 그런 경우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근데 잘 생각해봐. 우리도 수업 시간에 그런 일 되게 많지만 수업 시간에 졸던 애가 존다? 잘 생각해봐. 졸던 아이가 졸아요. 어느 날 갑자기 새롭게 조는 아이는 많지 않아요. 또 이게 말하면 또 막 되게 정신 차려 갑자기 막 공부하거든. 졸던 놈은 항상 졸죠. 그잖아. 우연히 눈이 마주친 거야? 우연이야. 그냥 우연이에요. 그냥 우연히 그냥 눈이 마주친 거야. 오해하지 말고, 그지? 양심 있으면 찔려야 되고, 그지? 이런 건데 뭐냐면 이게 습관이 돼요. 그러니까 조는 게 별로 좋지 않은 이유는 그게 되게 습관이 돼요. 그러니까 흐름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자기 습관이랑 흐름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집중력을 발휘하시는 게 좋아요. 알겠죠? 오케이? 가볼게. 정답을 쓰셨어야 됩니다. 어떤 말 나오는지 한번 읽어볼게요. For most of human existence, 인간의 존재 대부분에, 오케이? 말 너무 거창해, 그치? 인간의 존재의 대부분 동안에 무슨 말이야? 그냥 우리네 삶에서, 오케이? 우리의 삶에서 이렇게 합시다. 우리 삶에서 pay라고 하는 것이 tied directly to outcome, 오케이? 잠깐, 첫 문장에서 하는 말은 뭐냐면 pay. 이 pay라고 하는 것은 지불이 될 수도 있고요. 뭐 뜻은 되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pay라고 하는 것 equal 뭐다? 결과. outcome. 이렇게 되는 거죠. 오케이? pay는 결과다. pay는 결과다. 사실 그도 그럴 게 이런 거 있잖아요. 야, 돈 냈으니까 내놔. 이거잖아. 돈 냈잖아. 내놔. 이거 아니야. 그치? 뒤에 we consume only what we hunted successfully. 우리는 consume 소비합니다. Only what we hunted successfully. 잠깐만. 이거 이렇게 쓰면 어때요? 자, 지금 봐봐. 이 문장을 이렇게 한번 써볼게. 사냥 성공이라고 할까요? 사냥 성공. 오케이? 여기서 소비. 괜찮을까요? 오케이? 내가 사냥을 하느라 뭔가를 지불했어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성공을 했었어야 돼요. 그래야 결과물로서 내가 뭔가 소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 내가 먹지. 됐습니까? 오케이? 됐어요? 그러니까 결과물인 거예요. 결과물. 모든 결과가 나온다. 뒤에. Later, 나중에 we water the crops we harvested and livestock we raised. And still later, we would swap the skills we were good at for lodging or meals we needed. 잠깐만. 이거 좀 읽다 보니까 요 말이나 water the crop we harvest and livestock까지 we raise. swap the skill we were good at for lodging. 이렇게. 지금 보니까
잘 봐봐라. 우리가 사냥에 성공한 것을 소비합니다. 왠지 이거는 돌도끼 들고 사냥할 것 같은 그런 느낌 들죠. 그죠? 과거. 오케이? 여기는 곡물. 이제 그 수렵과 채집을 하다가 정착 생활을 시작한 거야. 그지? 정착 생활을 시작했어. 이렇게 합시다. 이거 수렵과 채집. 수렵과 채집 시대도 이랬고요. 정착 생활을 해서 농사를 짓기 시작했을 때도 그랬고요. 오케이? 그런 다음에 여기 기술이 나왔어. 드디어 기술. 여기 왔네. 기술 나왔잖아. 산업사회. 잠깐만. 야, 써놓고 나서 보니까 이거 그냥 이 얘기죠. 이해됩니까? 시간 순서잖아 지금. 글은요, 필자가 글을 쓰면서는 이거 대충 쓰지 않아요. 오케이? 재밌는 얘기 하나 해줄까요? 이런 당연히 알 수가 없는데 요런 소설이 있어요. 테마록? 요런 소설이 있어요. 다 표정이 또 라떼 얘기하는구만. 약간 이런 느낌인데, 테마록이라는 소설이 옛날에 있었어요. 내가 아주 어렸을 때 읽었던 책인데, 어렸을 때 이 책을 봤는데 사실은 내 인생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읽었던 판타지 소설이에요. 이 이후로 판타지 소설을 읽지 않았는데, 퇴마, 그러니까 이제 귀신 쫓아내는 막 이런 거야. 이게 어마어마하게 인기 끌었어요. 집에 가서 아버지, 어머니한테, 어머니는 아마 모르실 거고, 아버지한테, 아버지 테마록을 아십니까? 아실 거야 분명히. 나랑 나이 차이가 막 30, 40 이렇게 차이 나시지 않을 거 아니야. 어느 정도 나랑 공유하는 시대가 있으실 거야. 너희 부모님도 아마. 그러시면 요 소설 아마 아실 거예요. 나도 이 책 굉장히 재밌게 읽었는데, 근데 이 소설을 읽다가 굉장히 충격적이었던 적이 한 번 있어요. 어떤 충격이 있었냐면, 테마를 읽다가 너무 재밌는 거야. 너무 막 열심히 읽다가 문득 궁금한 거야. 이 책을 누가 썼지? 한 장을 넘기니까 여기에 저자가 나오잖아요. 소설책 같은 경우에 저자가 나오는데 굉장히 깜짝 놀랐어요. 이 사람 전공이 건축학인 거야. 이 사람의 전공이 건축이에요. 우리의 생각에 소설, 문예의 창작, 국문학 막 이런 거 전공했을 것 같잖아. 건축이에요. 그 어린 나이에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건축을 전공하던 사람이 이렇게 재밌는 소설을 썼다고? 되게 놀랐어요. 시간이 많이 지나서 나이를 먹고 나니까 이해가 돼요. 건축을 하는 사람이 이렇게 재밌는 글을 쓸 수 있었던 것이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건물을 짓는 것은 굉장히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그 단계가 착착착 밟아져야지만 이루어져요. 오케이? 100층짜리 건물을 짓고 싶으면 그만큼 지하로 깊게 들어가야 돼요. 기반이 확실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골격을 쌓고 시멘트를 붓고 뭐 미장을 하고 어쩌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 이해됩니까? 그 순서가 있다고요. 무슨 말이냐면 겉을 화려하게 치장한 다음에 기둥을 세우지 않는다고요. 이런 구성들은 굉장히 짜임새 있게 구성이 될 수밖에 없어요. 건축하는 것은. 글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필자가 이 순서를 이렇게 수렵과 채집과 정착 그리고 산업사회 이렇게 구성한 것이 우연이라 생각합니까? 아니에요. 이건 필자가 다 의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됐습니까? 이해됐어요? 그럼 그거 어쩌라는 겁니까? 우리가 그런 거를 읽어드릴 수 있으면 내가 여기서 그냥 우리 인간의 삶이라고 퉁치기로 했잖아.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 퉁치고 넘어가는 거죠. 이해됩니까? 아주 많은 힘을 쓰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죠. 그냥 우리는 인간의 삶에서 뭐 했다? 결과를 도출했다. 결과를. 우린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결과를 도출해 가면서. 내가 돈을 냈어? 받아야 되는 거예요. 결과물을. 됐습니까? 뒤에 갈게요. Even after the adoption of standardized currencies. currency는 화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표준화된 화폐, 돈. 이제 화폐의 시대가 왔어요. 여기 산업사회에 대해 화폐라고 하는 것이 도입된 이후에도 we only receive it for the goods we made or for specific service. 잠깐만. 우리는 그 이후에도 goods, 상품, 그리고 specific service, 특정한 서비스. 이런 서비스를 받았죠. 잠깐만. 이렇게 하면 되겠네. 요 소비, 결과에 속하는 것이 뭐가 되는 거야? 이 결과.
요 부분에 속하게 되는 것이 상품, 과 서비스. 이렇게 됐던 거죠. 요 상품의 예시가 되는 것이 그 위에 나오는 예를 들어서 어떤 lodging, meals, 그리고 livestock 뭐 이런 애들이 쭈르륵 나오면 되는 건데 그 예시니까 빼도록 할게요. 됐죠? 여기까지. 오케이? 다음. 그러나 The Industrial Revolution 산업혁명이죠. 산업혁명과 The nature of basic task work inside the factory 공장 안에서 이루어지는 기본적 과업의 특성이 quickly broaden the practice of paying for time rather than performance. 이것이 rather than 뭐뭐보다는 이거죠. performance보다는 어느 쪽으로 옮겨가기 시작했다? 시간. paying for time. 이렇게 옮겨가기 시작했다는 거죠. 즉 다시 말해서 이 pay라고 하는 것이 뭐와 함께? 산업화. 인더스트리얼 레볼루션 산업혁명이라고 할게요. 산업혁명. 이 되면서 결과가 아니라 뭐로 바뀌게 되었다? 이것이 시간으로 바뀌게 되었다. 이런 변화가 발생했다. Unskilled factory workers were paid. 지불 받습니다. wages by the week. 잠깐만. by the week or by the day. 이렇게요. 오케이? 잠깐만. by the week and by the day. 시간 중심으로 바뀌게 됐다고요. 됐습니까? 결과물이 아니라 시간 중심으로. With many people working as many as 16 hours in 24 hours period. 됐죠? 오케이? 이렇게. 됐죠? 뒤에. 근데 잠깐 봐봐 얘들아. 여기서도 이런 문장 막 만약에 이게 내신 대비였으면 자 이게 시험에 나올 거야. 위드를 사용하는 분사 구문이란다. 뭐 이렇게 말했겠지만 분사 구문이라는 것 자체가 부사절이잖아요. 부사구잖아요. 부사구. 그럼 추가 정보인 거죠. 내용 파악을 할 때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건 아니에요. 오케이?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게다가 동시동작이라고 하는 건 앞에 거랑 뒤에 거랑 같이 발생해서 이런 정도잖아요. 추가적인 정보가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많이 힘을 쓸 필요는 없어요. 오케이? 그냥 추가 정보인 거예요. 힘을 좀 빼도 된다. 그냥 많은 사람들이 24시간 중에 16시간 일했구나. 왜? 돈 많이 벌려고. 시간을 썼구나. 지금 이 필자는 시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왜? 아까는 상품과 결과물 중심으로 말했는데 지금은 시간 중심으로 설명을 하고 있구나. 이거로 그냥 넘어가시면 된다는 거예요. 됐습니까? 뒤에. Factory managers were paid by the week. 주급을 받죠. 오케이? 주급받죠? 사실 주급으로 얼마를 받냐가 중요한 거죠. 그죠? 갑자기 슬퍼지네. 자, in the 1800년대에 the English labor movement rallied around a pay for time slogan. 이쪽으로 바뀌었잖아요. pay for time 슬로건. 이쪽으로 바뀌게 됐대요. 이걸 중심으로 모이게 됐대요. 뒤에 이 슬로건이 뭐냐? 그 슬로건에 대한 설명입니다. A fair day's wages for a fair day's work. 됐어요? 이때는 이렇게 바뀌었고요. 자, 봐봐. wage, 이게 pay야. 지불하는 거니까 뭐 중심으로? day 중심으로. 시간 중심으로. 1900년대에 오니까 a new army of white collar office workers began receiving salaries. salaries, pay를 받았습니다. based on annual estimate of time worked. 시간 중심으로. 됐습니까? 그러면 필자가 말하는 건 뭐냐면 결국 pay라고 하는 것이 이 pay라고 하는 것이 결과물, outcome, 눈에 보이는 상품 중심에서 어디로 바뀌었다? 시간 중심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어쩌라고? 그럼 몰라. 그냥 그렇게 바뀌었다고. 여기까지 이야기인 거죠. 됐습니까? 그러면 요 안에서 정답을 고르는 거라고요. 가볼게요. 보기를 보니까 자, 보기 가보면 자, 이렇게 바뀌었다. 몇 번 쓸까요? 변화. 오케이? pay의 변화. 어디에서? output에서 시간으로의 변화.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요걸 이해해 놓으면 정답 찾기 되게 쉬워진다고요. 됐죠? 그러니까 왜냐면 내 생각과 일치하는 걸 찾는 거니까. 그게 더 간단하다. 되셨죠? 오케이? 여기까지. 자, 봐봐. 이렇게 문제만 드립다 풀면 지루하잖아. 그래서 간단하게 요거 하나 풀게요. 문제만 풀면 이게 너무 지루하고 졸립잖아. 그죠? 그래서
자, 시간은 10분 드릴게요. 금인지 아닌지를 확인해 보는 돌, 이걸 시금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요거니까 뭐 다른 건 별로 오지 않을 거예요. 다른 건 비교해 본다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이거 고르시면 되고, 3번을 좀 보니까 아마 요거를 틀린 친구들이 조금 있을지도 모르는데, 요런 거 하나 말해줄게. 다른 빈칸 추론 문제잖아. 앞에 나왔던 1번과 2번. 제가 빈칸 추론 문제를 풀면서 주로 이제 많이 너희들한테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자꾸만 설득했던 것이 어떤 거냐면, 굳이 다 읽지 말고 빈칸 부분 읽고 그런 다음에 뭐 이렇게 추론해서 정답 쓰면 돼. 보통 이렇게 말을 많이 하거든요. 빈칸 추론 문제 풀 때. 근데 가끔가다 이런 질문이 있어요. 이런 이제 빈칸 추론 문제가 어떤 거냐면 1화. 그러니까 1화로 나오는 질문들이 있어요. 그 예를 들어 어떤 일이 있었어. 그 일에서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나오는 경우는 사실은 이야기의 흐름이 좀 필요해요. 사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가 샤라샵스키 이렇게 나오잖아.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사실은 이거는 조금 지문을 많이 읽어보셔야 되는, 그러니까 읽는 양이 전부 다 이렇게 쭉 읽어야 되는 그런 지문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 하나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봐봐. 빈칸 문장을 먼저 보니까 어디부터 하냐면 여기까지. It's useful. 좋다. 뭐가? To keep Sharashevsky's experience in mind. 즉 다시 말해서 필자가 말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샤라샵스키, 뭐 이 사람이 있나 봐. 이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의 경험, 샤라샵스키의 경험, 이 사람의 경험을 참고하세요. 이런 거죠. 이 사람의 경험을 참고하세요. 그게 좋아. 이거죠. 언제? Whenever we wish for an extraordinary memory. 그러면 이 샤라샵스키라는 사람의 경험을 어떤 면에서 비범한 기억력, 아주 뛰어난 기억력이라고 하는 면에서는 이 샤라셉스키라는 사람의 어떤 그런 경험들을 참고하세요. 이게 좋아. 뒤에 better to remember, 이걸 기억하는 게 좋을 겁니다. better, 더 좋아. to remember, 이것을 기억하는 것이 더 낫다. 됐죠? 잠깐만, 이것에 대해서 이것을 기억하는 것이 좋다. 됐죠? 이 정도. 됐죠? 이렇게만 하고 요건 이제 따라가 보시면 첫 문장부터 읽는 것이 나을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이기 때문에 한번 가보죠. Imagine.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 Reading a list of 70 words today and being able to recite it without error 15 years later. 지금 70개의 단어를 막 읽어본 다음에, 그런 다음에 15 years later, 15년 후에 without error, 실수 없이 그것을 암송한다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냥 이 글을 읽고 나서 그냥 뭐 생각하면 돼요? 이걸 막 자세하게 그게 무슨 말이지? 이런 것보다는 그냥 이거 첫 문장을 이렇게 읽은 다음에 그냥 비범한 기억력에 대한 얘기구나. 이건 끝이죠. 비범한 기억력이요? 아까 읽었잖아. 자, 다시. 우리한테 필요한 능력은 어떤 것이냐면, 내가 지금 읽은 문장과 방금 전에 읽었던 문장을 매치업하는 거예요. 글은 이런 얘기 하나 해볼까요? 모의고사에 나오는 지문 있잖아. 몇 문장 정도 될까요? 모의고사에 나오는 지문이 문장으로 따지면 몇 문장 정도 될 것 같아요? 문장이 길게 나오잖아요. 4-5문장에서 끊어져요. 문장이 길면. 짧게 예를 들어서 뭐 he is a boy, 이런 건 안 나올 텐데. 아무튼 he is a boy, you are a boy, I am a girl, 뭐 이런 거 나오면 한 10문장까지 갈 수도 있는데 10문장까지 가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7문장, 8문장 정도에서 끊어져요. 오케이? 왜냐하면 가끔가다 그 교재 나오는 것들 중에서, 그러니까 사실 경희고 같은 경우는 그런 교재를 많이 안 받지만 청량 같은 경우는 이런 교재를 받을 때가 있는데, 모의고사 이제 내신 대비할 때 모의고사 자료 줄 때 있잖아요. 근데 문장 단위로 끊어서 주는 교재들이 가끔 있거든요. 그런 지문들이. 그거 세보면 7개, 8개에서 다 끊어져요. 그러니까 실제로 문장이 많지 않다고요. 이 말을 왜 하냐? 한 지문 안에 끊어지는 게 7개에서 8개에서 끊어진다고요. 그럼 거기서 이 말도 했다가 저 말도 했다가 가끔 사담도 했다가 뭐 딴소리 했다가 이렇게 나오겠습니까? 절대 그럴 리는 없어요. 한 가지 이야기를 할 거라고요.
그러면 내가 지금 읽은 문장과 방금 전에 읽었던 문장을 연결시키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한 능력이죠. 그럼 여기서 딱 읽자마자 기억력. 넘어가시면 돼요. 기억력. 왜냐하면 아까 비범한 기억력을 위해서라면 샤라셰프스키라는 사람의 경험을 기억하는 것이, 마음에 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오케이? 뒤에 나오는 말이 이거죠. The Russian psychologist Alexander Luria라는 이 사람이 described a man named Sharashevsky who had such extraordinary recall. 여기 나오잖아요. 오케이? 여기서 일부러 recall이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왜? 밑에 memory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맞나? memory. 맞죠? 여기 memory라는 표현이 나오기 때문에 일부러 recall을 쓴 겁니다. 같은 말이죠. 오케이? 같은 말입니다. 뒤에. 그러면 이 사람이 who had 가지고 있대요. 그럼 비범한 기억력을 가지고 있대요. 오케이. 됐죠? 그럼 이 사람이 어떻게 했는지를 보면 되겠네? 가볼게요. He was overwhelmed by a sea of minute. 여기서 minute 이렇게 나왔는데 이거는 minute에 대한 복수형입니다. minute? minute라고 왜 안 읽고 minute라고 했습니까? minute라고 하면 분이고요. minute라고 하면 사소한, 그러니까 이제 세밀한이라고 하는 형용사가 되기도 하고요. 세부 사항이 되기도 해요. 그 minute에 대한 복수형이 minute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세부 사항들. 그 세부 사항의 바다에서 압도되었어요. 세부 사항의 바다에서 압도되었습니다. 잠깐만. 그러면 압도되었대요. 플러스 마이너스로 봐야겠죠. 이해됩니까? 마이너스로 본다면 우리는 셰레셰프스키에게서 셰레셰프스키를 본받아야 됩니까? 반면교사로 삼아야 됩니까? 반면교사로 삼아야 되는 거죠. 이해됩니까? 오케이? 뒤에 He remembers so much that 다 외워. 너무 모든 걸 다 기억해. That 그래서 he couldn't generalize or sort out important. 봐봐, important 플러스죠. 이 플러스를 sort out 할 수 없었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라는 거예요. 오케이? 중요한 것들을 분류하거나 중요한 것들을 일반화하거나 진우야 이런 걸 못했다는 거죠. 오케이? 이런 걸 못한 거예요. 했니? 뒤에 from the trivia. 뒤에 everything was recorded as specific experience. 모든 것들이 다 특별한 것으로서 기억됩니다. 좋은 거, 나쁜 거. 잠깐만 여기까지 stop. 그러면 우리는 샤라셰프스키라는 사람에게서 뭐 해라? 반면교사해야 된다. 그러면 이 사람, 왜냐면 이 샤라셰프스키가 마이너스였잖아. 뭐 하다가? 세부 사항들에 대해서 모든 가중치를 뒀다가 망했잖아. 오케이? 그럼 얘 반대로 해라. 이렇게 들어가야 되죠. 됐습니까? 그럼 전체를 봐라. 선택해라. 이렇게.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 select portion 이런 표현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됐습니까? 오케이? 이렇게 찾으시면 된다. 됐죠? 하나만 더 할까요? 혹시 요거 정답이 정우 정답 몇 번 썼어? 4번 썼어? 아니, 저 2번 썼어요. 2번 썼어요? 2번? 지금 요게 1회차잖아요. 그 빈칸 1회차인데 우리가 일요일에는 미니 테스트를 볼 거고요. 18문제짜리 우리 봤던 거 있잖아요. 18문제짜리 미니 테스트를 볼 거고 수요일에는 요 6문제짜리 빈칸을 계속 볼 거예요. 쭈루루 볼 건데 여기 1회차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가 4번이에요. 이 문제가 제일 어려워요. 제일 안 읽혀. 잘. 그러니까 조금 어렵기도 하고 이야기 자체가 우리가 좀 어려울 만한 그런 부분이기도 해요. 오케이? 그래서 얘를 같이 풀어볼 건데 분위기를 보아하니 2번 아닌 것 같죠? 그죠? 그래요? 2번이 아니야? 5번이에요. 5번이에요? 아니야? 맞아? 자, 봅시다. 같이 볼게요. 좀 어려웠어요. 참고로 정답 5번이에요. 잘 찍었어. 훌륭해요. 어려운데 잘했네. 자, 빈칸 문장 먼저 볼게요. 빈칸 문장을 보니까 so 그래서 이것은 could mean you will miss out on some interesting insight, ideas and feelings. 빈칸에 대한 정리를 해보면 빈칸 문장은 이렇게 나옵니다. 빈칸 문장은 이렇게 하면 이게 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하면 miss out
이렇게 된다는 거죠. 괜찮을까요? 한마디로 빈칸에 들어가는 것은 네가 해야 될 거, 하지 말아야 될 거. 하지 말아야 될 거. 너 하지 말아야 돼. 너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야, 너 이렇게 하면 좋은 거 다 잃어버려. 좋은 거 다 놓친다? 이거죠. 네가 하지 말아야 될 거야. 당신이 하지 말아야 될 겁니다. 그럼 일단 머릿속에 내가 하지 말아야 될 거구나. 이렇게 먼저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됐습니까? 한 문장 올라가 볼게요. They are driven. 그들은 끌려갑니다. 오케이? 그쪽으로 갑니다. 어느 쪽으로? To translate personal visions into creative works that others can experience. 아까부터 계속 나오는 건데 into는 뭐? 상태 변화? 상태 변화. 맞습니까? 야야야 그 사람 근데 그들이 누군데? 몰라. 그걸 몰라. 맞지? 근데 누군지 모르겠어. 그들은 개인의 경험이죠. 개인이 본 것을 다른 사람들도 경험할 수 있는 예술품으로 창의적 예술품으로 바꾸어내는 쪽으로 갑니다. 그들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한 문장 더 읽어봐야 돼요. 더 올라가 보면 Keep in mind that artists tend to want to push the boundaries of what is culturally acceptable. 명심하세요. 예술가들은 문화적으로 받아들여질 만한 바운더리를 계속해서 밀어내기를 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되게 예술가인가 보다. 그죠? 즉 다시 말해서 나오는 말은 이거죠. 예술가는 이 사람들이 하는 것은 문화적으로 수용 가능한 것이 있잖아. 오케이? 여기에 대해서 이 문화적으로 수용 가능한 것의 영역을 넓히는 거죠. 영역을 확장하기 원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잠깐 생각해봐. 예술가들이 하는 일은 문화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들의 영역을 자꾸만 밀어낸대요. 오케이? 그러면 문화적으로 수용하는 것을 다루는 거예요? 수용하지 않는 것을 다루는 거예요? 그 경계선 어딘가를 다루는 거죠. 그럼 아주 자연스럽게 잡아봐. 문화적으로 수용될 수 있는 범위가 이만큼이라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오케이? 그러면 안전한 선택은 뭐예요? 아주 안전한 선택은 여기 되는 거야. 코어, 핵심을 잡는 거죠.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안전하게 앉아서. 오케이? 근데 이건 예술가예요? 아니에요? 예술가가 아니에요. 그럼 진짜 예술가들은 뭐 하냐면 요만큼, 오케이? 선을 살짝만 넘는 거죠. 오케이? 선을 확 넘으면 안 돼. 싸대기 맞아. 욕 먹잖아. 오케이? 그러니까 요만큼 갔다가 사람 눈치를 봤는데, 괜찮네. 요만큼. 욕 안 하네. 요만큼. 이렇게 오버해서 이렇게 가면 뒤지는 거예요. 오케이? 이건 아니야. 이거 안 돼. 이거 말고 조금씩만. 이 바운더리를 밀어낸다는 표현을 쓰잖아요. 바운더리를 넘어서는 게 아니라 바운더리를 밀어낸다고 하고 있다고요. 됐습니까? 그럼 잠깐만.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 예술가들은 문화적으로 수용 가능한 것만 다룬다? No. 문화적으로 수용 가능하지 않은 것들도 다룬다. 오케이? 이건 머릿속에 추론할 수 있는 영역일 것이죠. 됐죠? 그러면 너는 이렇게 하면 흥미로운 것들 잃어버린다. 글쎄요. 연결고리가 아직은 잘 잡히진 않는 것 같아요. 잘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한 문장만 더 올라가 볼게요. 어디 보시냐면 좀 기네. 여기. Not all artists are talented. 모든 예술가들이 다 재능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And 그리고 not all artists, not all art has value. 모든 예술이 전부 다 가치를 갖는 것도 아니죠. But 그러나 이 앞에 말은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그다지 중요하진 않다. But 그러나 try not to evaluate an art based solely on how pretty, familiar, or comfortable it is. 잘 봐 얘들아. 명령문 나왔죠? 너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사실 말은 이렇게 하고 있죠. 이렇게 하지 않도록 노력해. 하지 마. 잠깐. 하지 마? 이렇게 하지 마. 됐습니까? 너 이렇게 하면 망한다. 너 이렇게 하지 마. 하지 않도록 노력해. 이 말이 여기 들어가면 되는 거죠. 됐습니까? 하지 마. 뭐 하지 마? Not to evaluate an artwork. 예술품들을 평가하는데 어떻게? Based solely on how pretty, familiar, and comfortable it is. 잠깐만. 이게 뭔지 아시겠어요? 문화적으로 수용 가능한 것들이죠. 이게 문화적으로 수용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쁜 거, 익숙한 거. 문화적으로 수용 가능한 거. 오케이? 그러니까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필자가 하고 싶은 말은 이 문화적으로 수용 가능한 것으로만 이것만 평가하거나 이것만 보면 안 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됐습니까? 잠깐. 그럼 필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요. 익숙한 것. 익숙한 것만 하면 안 된다. 익숙한 거 하지 마. 오직 익숙한 것만 하면 안 돼. 이걸 쓰시면 된다고요. 오케이? 근데 보기를 보니까 익숙한 것만 평가한다가 있어요, 없어요? 익숙한 것만 평가한다가 없어요. 그것이 없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뭐 머리를 굴려야 되는 거죠. 왜 얘가 정답이냐? 왜 얘가 정답이냐? 예쁘지 않은 것을 무시한다. 잠깐만. 오직 익숙한 것만 평가하지 않는다. 잘 봐봐. 우리 되게 많이 했던 거, 옛날에 우리 빈칸주름 한 점 풀 때 우리 이런 거 많이 했었던 거 기억나요? 이게 참이면, 오케이? 얘가 참이면 뭐가 참이에요? 대우강상 참이죠. 이거잖아요. 오케이? 익숙한 것만을 평가하지 마라. 그러면 평가를 해라. 오케이? 평가를 해라. 익숙하지 않은 거. 오케이? 됐습니까? 근데 여기서 근데 아니 이렇게 되면 평가를 하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거 하면 안 된다는 거잖아. 다시 한번 낫을 붙여야 되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평가하지 마라. 그러니까 무시. 예쁘지 않은 거. 오케이? 그럼 망하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꼬고 꼬은 거예요. 논리를. 됐어요? 그러면 정답은 얘가 나올 수 있어요. 됐습니까? 이해되세요? 어떤 말인지? 이런 망하는 거니까. 됐죠? 다시 한번 낫을 붙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래서 논리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 문제가 되게 어렵다고 생각해요. 근데 봐봐. 오히려 이런 사람들 있을 거예요. 아니 그냥 읽다 보니까 얘인 것 같던데? 이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오케이? 근데 그렇게 해서 푸는 것이 사실 좋은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권장하고 싶고 바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이런 식으로 논리적인 구성을 한번 따져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글을 읽으셔야 조금 더 어려운, 이거보다 조금 더 어려운 글들이 나왔을 때도 읽힐 수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오케이? 이런 구성이에요. 자, 다음 거는 정답만 좀 확인할게요. 5번 좀 쉽죠? 문법은 책에 있는 게 아니야. 어디 있겠니? 책이 없으면 어디 있겠어요? 머릿속에 있지 뭐. 자, 몇 번이에요? 머릿속에 있다. 4번 되겠죠? 4번. 됐죠? 아이고, 밑에. 사실은 철새가 이동을 하는 것은 많은 이득이 있기 때문이죠. 오케이? 보다 좋은 장소로 가는 거고요. 그 outweigh라는 표현이 있어요. outweigh가 뭐냐면 무게가 더 나간다는 뜻이거든요. 무게가 더 나간다는 더 중요하다. 더 중요한 취급을 받는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죠. 오케이? 많은 대가를 치르고 가는 거니까 정답 몇 번입니까? 3번 되겠죠. 됐어요? 오케이? 여기까지. 되셨죠? 오케이? 왜 이걸 먼저 나눠줬냐면 과제 부분을 보세요. 과제 프린트를 보시고 거기에 유닛 2, 유닛 02 관계사라고 된 거 부분이 있을 거예요. 관계 대명사로 됐나요? 관계사로 됐나요? 문법 문제 부분. 관계사의 이해 이렇게 돼 있죠. 관계사의 이해. 그 부분을 좀 한번 보세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문법에 대한 부분도 있을 거예요. 문법도 있을 건데 찾으셨죠? 자, 문법 부분을 잠깐 펼치시고 여기를 갑자기 관계사를 전부 다 설명해가지고 막 수업을 다시 시작하고 뭐 이러면 우리 밤새야 돼요? 그건 안 될 거예요. 그건 안 되고 이렇게만 할게요. 이렇게만. 유닛 2가 관계사의 이해잖아요. 관계사의 이해다. 아주 짧게. 관계사 필요한 부분만 합시다. 필요한 부분. 관계사는 종류가 두 가지예요. 어떻게 두 개예요? 방금 죽을 뻔한 거야. 아이씨, 너 방금 요단강 건널 뻔했어 지금. 관계 대명사와 관계부사.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이거죠. 오케이? 할 수 있죠?
이거 모르면 나가. 이거 모르면 나가야 돼. 이거 모르면 금요일, 일요일 반에 수능 기초반 있어요. 거기서 문법 설명합니다. 거기서 문법 수업을 해요. 아예 거기를 오시고 다 알잖아. 이 정도는 한 발짝만 더 나갑시다. 이거죠. 오케이? 이거에서 어디에다가 여기 명사. 아니 왜 부사는 소외시킵니까? 아이 부산 별로 안 중요하잖아. 오케이? 부산 별로 안 중요해요. 장훈아 거기 옆에 유어 노트 부분에서 필기하는 거 알 거예요. 거기다 하시는 게 뭐 편한 대로 해도 되는데 거기다 하셔도 괜찮아요. 이거 되는 거죠. 그 명사는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부산 추가 정보고 명사는 주목보니까 중요하죠. 빠진 명사가 있는지 없는지 굉장히 중요한 거다. 그냥 이거예요. 사실 이거로 굉장히 많은 부분이 해결되죠. 이것만으로 해결 많이 됩니다. 됐죠? 그런데 한 발짝만 더 나가서 요거는 지금 써보셔야 돼요. 지금 써보세요. 밑에 자 써보세요. 이건 직접 손으로 써보셔야 돼요. 한 번쯤 이 정도 체크는 해야죠. 참고로 관계대명사의 종류를 쓰라는 게 아니라요. 이 내용을 쓰라는 겁니다. 알겠죠? 이 글씨 써놓고 기다리는 놈들인데 죽어. 내용을 쓰라는 거야. 알겠죠? 자, 헤매고 있는 친구들이 있어서 자, 이렇게 나누면 되죠. 지금 머릿속으로 저거 쓰라는 거였어? 이런 사람들 있죠. 그죠? 이거 쓰라는 거였어요. 자, 됐죠? 그런 다음에 여기 급하게 지우고 있는 수찬이 자, 이런 거죠. 이거 쓰라는 거였어요. 됐죠? 오케이? 일선으로 가서 빈칸 채우면 되죠. 이거죠? 됐죠? 이 정도. 그리고 이거죠. 여기까지가 기본입니다. 오케이? 혹시 이제 중학교 때 관계대명사를 이렇게 정리해서 배우지 않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오케이? 근데 되도록이면 요 표 정도는 암기하세요. 오케이? 요 정도 암기해 놓는 거 별로 어렵지 않잖아요. 그죠? 몇 번 써보면 돼요. 자, 여기서부터 시작할게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자, 중요한 부분들 체크. 자, 뭐가 중요하냐? 여기 중요하죠? 여기 관계대명사 that 뭐 써야 돼? 두 가지. 서수, 최상급. 뭔지 아시죠? 관계대명사 that은 선행사가 서수나 최상급일 때, 물론 서수 최상급 말고 더 있죠. 사람 플러스 사물, 사람 플러스 동물, all, no, the very, the only, 그 의문 대명사 이런 거 있는데 처음에는 서수랑 최상급이 나옵니다. 오케이? 서수랑 최상급. 요 정도 기억하시면 되는 거죠. 됐죠? 그런 다음에 여기 별표. 와세 별표. 와세다가 별표 하나 쳐주시고. 됐죠? 그래서 와세 별표 치시고 이 밑에다가 우리 맨날 했던 거 요 정도는 적어주시는 거죠. 어떤 거? 이거. 완 나오면 우리 항상 했던 거 합시다. 1번 뒤에 명사 하나 빠져야 돼. 왜 관계대명사니까. 2번 앞에 명사 없어야 돼. 선의사 포함했으니까. 3번 명사 포함했다고 내가 명사가 돼야 돼. 오케이? what은 항상 이거. 항상 요걸 따져주셔야 돼요. 됐죠? 요거 따져주시는 겁니다.
왓과 관련해서는. 됐죠? 나머지 하나 더. 생각보다 요거를 잘 보셔야 되는데 요 부분 있잖아. 여기 위치 있잖아. 요거 위치. 위치는 선행사가 사물일 때 쓰는 거 아닌가요? 맞아요. 근데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요게 시험에 나왔을 때 조금 어려워요. 어떤 거? 요 선행사 자리에 앞 문장을 선행사로 받았을 때, 오케이? 앞 문장을 선행사로 받았을 때 관계대명사 위치를 쓰게 되죠. 이해됩니까? 잘 이해한데서 예문 하나만 들어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여기 예문 하나만. Tom is brave. 탐은 용감합니다. 탐 용감해요. which makes him famous. 자, 이렇게 나왔을 때, 잘 봐. 이렇게 나왔을 때 문제가 어떻게 출제가 되는 거냐면, 야, 너 여기다가 위치를 쓸 거야? 아니면 위치를 쓸 거야? what을 쓸 거야? 이 질문 나오게 되는 거죠. 됐습니까? 뒤에 명사 없네? 앞에 서인사 없다. what 써야지? 또라이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오케이? 이렇게 하면 또라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왜요? 이거 따지려니까? 오케이? 얘 따지려니까? 그럼 얘가 지금 주어입니까? 이 전체가? 만약에 what이 들어간다면 얘가 주어입니까? 목적어야? 보어야? 아무것도 안 돼요. 뭔가 이상한 거죠. 그 앞문장 전체를 선행사로 받는 위치가 들어간다.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사실은 얘랑 얘는 묶여 있어요. 이렇게 묶여 있거든요. 이렇게 묶여서 이야기하는 거야. 됐죠? 요 성질을 이용해서 굉장히 많은 문제를 풀릴 수 있죠. 오케이? 자, 요거 하나. 첫 번째. 요거 한 문제. 되게 중요한 거고요. 두 번째. 참고로 너희가 또 하나 해야 되는 거. 요것도 마찬가지로 적어 놓으시면 돼요. 어떤 거냐면, 야, 너 전치사 뒤에다가 위치를 쓸 거니? 아니면 전치사 뒤에다가 what을 쓸 거니? 이거 물어볼 수 있다고 그랬죠. 기억납니까? 이거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문제풀이 방법 정해져 있었죠? 어떻게? 묶어라. 오케이? 나는 따로 떼어라. 이렇게. 됐죠? 묶으면 얘 뭐가 됩니까? 관계 부사 되죠? 따로 떼어내면 뭐 됩니까? 관계 대명사 되죠. 됐습니까? 오케이? 이거 못 푸는 바보 없죠? 이거 이 문제랑 똑같아요. 뒤에 봤을 때 빠지면서 있니 없니? 똑같은 거잖아. 되셨죠? 오케이? 그럼 항상 뭐 해야 된다? 아니 근데 위치는 왜 같이 묶고 what은 왜 따로 뗐습니까? 말했잖아. what은 따로 떼야 돼. 명사니까. 오케이? what은 명사 성분이기 때문에 따로 떼는 거란 말이야. 알겠니? 그럼 얘는 따로 떼니까 관계대명사. 같이 붙어있으니까 관계부사. 이거를 문제 푸는 거라고요. 됐습니까? 이렇게. 그럼 이거를 끝입니까? 하나만 더. 요거 자리가 아까우니까 좀 지울게요. 오케이? 하나만 더. 세 번째인데 요게 시험에 나오면 되게 어렵거든요. 요게 시험에 나오면 되게 어려워요. 어떤 거냐면 예문이 자, 정답 뭘까요? 대시예요, 와시예요? 어떤 거? 됐어야 돼요? 왓은 안 돼요? 왜 안 돼요? 야, 이 자식들 봐. 웃긴 놈들이네. 명사 없잖아. 앞에 명사 없잖아. 보호트에 대한 목적어 자리잖아. 안 돼요? 부기선행사 아니에요? 어떻게 알아? 이게 뭔데? 인터레스팅. 상기 인터레스팅 하지 않아요? 아니 그럼 얘는 왜 들어갔어? 보호트는? 삽입은 아니에요. 이건 어떻게 푸는 거냐면 이렇게 푸시면 돼요. 정답은 왓이 맞아요. 미안 깜짝이야. 깜짝 놀랐어. 대시 맞아요. 대시 맞는데 어떻게 푸는 거냐면
문장 전체를 보시면 돼요. 문장 전체를 보시면 해답이 나와요. 무슨 말이냐? 잘 봐. 명사, 명사, 동사. 우리 뭐 하기로 했어요? 이렇게 하기로 했죠. 이거의 기본 조건은 이 대시 생략돼 있다의 기본 조건은 목적격 관계 대명사가 생략되어 있다예요. 맞니? 그럼 여기 목적어가 채워져 있으면 돼요, 안 돼요? 목적어가 채워져 있으면 안 돼요. 이해됩니까? 어떤 말인지? 근데 왓이 만약에 왓이 들어가 버리면 명사 성분이 돼 버리잖아. 그럼 목적어 자리를 채우게 된다고요. 그럼 얘는 목적격 관계 대명사는 뭐예요? 말이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문장 전체를 보시면 이렇게 해서 수식하는 거고 이렇게 해서 수식하는 거구나. 이게 말이 된다는 거죠. 됐습니까? 팁을 드리자면 문장 전체를 보세요. 그러니까 한 문장 단위로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국지적으로 보시면 안 되고 여기도 봐봐. 이렇게 국지적으로만 보잖아. 이렇게만 보잖아. 여기까지. 이렇게만 보면 왓이 맞아요. 이렇게만 보면 맞습니까? 근데 전체를 보시면 대시 맞는 거죠. 그러니까 국지적으로 보시면 안 되고 전체를 보셔야 돼요. 지금 내가 예문은 제가 머릿속에서 막 그냥 만들어서 쓴 거라서 좀 쉬운 건데 그러니까 너희가 그냥 해석해도 네가 산 건 책이잖아. 이렇게 되게 쉽게 푸는데 실제로 문제를 봤을 때 지문 속에서 이거보다는 조금 더 난이도가 있을 거예요. 다만 풀이했을 때 전체를 보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답을 찾아낼 수 있다고요. 됐죠? 오케이? 요거. 그럼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설명을 하자면 아니 그럼 이렇게 써도 됩니까? 되지. 왜 되냐면 잘 생각해봐라. 분필이 있어요. 이 분필이 있어요. 이 분필을 수식하기 위한 형용사 뭐 있을까요? 이 분필이잖아. 뭐 있어요? 제일 먼저. 색깔 하얀색. 또 뭐 있어요? 짧은. 또 뭐 있어요? 얇은. 오케이? 아니 이 하나의 명사를 수식하기 위해서 형용사가 3-4개 쓰여도 됩니까? 뭐가 문제야? 상관없잖아. 그러니까 하나의 명사를 수식하기 위해서 여러 개의 형용사가 나오는 것이 이상하지 않잖아. 아니 하나의 명사를 수식하기 위해서 여러 개의 형용사 절이 나와도 아니 형용사가 여러 개 나올 수 있으면 형용사 절도 여러 개 나올 수 있는 거 아니야. 뭔 상관이야 그게. 뭐가 문제가 돼? 괜찮다. 상관없다. 이 논리인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여러 개의 형용사 절이 즉 여러 개 관계대명사 여러 개의 관계대명사 수식을 하더라도 뭐가 문제냐. 괜찮다라는 거죠. 됐습니까? 물론 이런 거 한 3-4개 나오면 욕먹어요. 이런 거지만. 됐죠? 여기까지. 됐어요? 그리고 관계대명사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은 뭐 관계대명사의 생략 이런 거 있는데 그게 수능에서 나오기는 부적합하죠. 어떻게 낼 거야 그거를? 낼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됐죠? 그럼 빼시고 다른 거는 뭐 있냐? 관계부사. 관계부사는 오로지 뭐만 따지면 됐나? 선행사만 따지면 되죠. 격은 따질 필요가 없죠. 오케이? 이해됩니까? 왜냐하면 관계대명사는 명사니까 격을 따져야겠지만 관계부사는 격을 따질 필요 없이 선행사만 잘 따져주시면 된다라는 거죠. 됐습니까? 이걸로 끝이에요. 됐죠? 뭐 추가적으로 조금 더 너희 아마 이 과제에서는 뭐 관계대명사의 용법 이런 것도 있고 관계대명사 that과 what에 대해 조금 더 세부적인 이야기도 더 나오는데 그것까지 다 이야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됐죠? 그나마 다른 것들은 너희가 많이 설명을 들었었기 때문에 문제를 풀 수 있을 거고 그나마 좀 나왔을 때 이건 뭐지? 라고 할 만한 부분이 이런 것들. 이런 것들만 조금 조심하시면 문제 푸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을 거다. 됐죠? 그런데 한 가지만 추가. 이거 지울게요. 한 가지만 추가. 이거 안 중요해서 지운 거 아니다. 자리가 없어서. 한 가지만 추가할게요. 마지막에 나오는 건 뭐냐면 마지막에 나오는 건 유사관계대명사. 유사관계대명사라는 것이 있는데 유사관계대명사가 뭐냐면 관계대명사랑 비슷하네요. 너 이거 배운 적 있어요? 어떤 거? 오케이? 이거요. 오케이? 문제 나왔을 때 어렵지 않아요. 풀 수 있어요. 오케이? 왜? as 나왔어? as 써. 가끔 so로도 바뀌긴 하던데. 비호급 나왔어? then 써. 어렵지 않아요. 풀 수 있습니다. 오케이? 충분히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 쌍만 기억하세요. 어떤 쌍으로 나오냐. 오케이? 뭐 not, but 이런 것도 있는데 뭐 그런 건 이제 예문 보시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거고. 맞다. 빼먹었다. 미안해. 5번째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자꾸만 한 가지만 더 한데 5번째는 간단하게 정리할게요. 아주 간단하게. 5번째 뭐냐면 복합관계사. 요거 안 했죠. 복합관계사라는 것이 있는데 복합관계사는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필기 이렇게만 정리하면 아주 간단하거든요. 칸 좁으니까 조금만 확장해서 쓸게요. 5번째로 복합관계사인데 이거는
사실은 어렵게 배우면 더럽게 어렵고요. 쉽게 배우면 되게 쉬워요. 그러니까 쉽게 배웁시다. 복합관계사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거예요. 관계사 플러스 복합. 합이 뭐야? 전부 다, 모두 다, 싸그리. 뭐야? 에브리. 근데 에브리인데 발음이 구리니까 와레브리, 후에브리, 웨어레브리, 구리잖아. Y만 뺀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오케이? 그러니까 에버 붙었다. 이렇게. 자, 그런데 관계사 종류가 관계사라는 것 자체가 관계 대명사가 있고 관계 부사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문제는 뭐냐 그랬어. 너 복합관계 대명사 쓸래? 복합관계 부사 쓸래?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그럼 잘 생각해봐. 아니 여기도 에브리 붙고 여기도 에브리 붙으면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이렇게 문제 풀 때 공통점이 필요해? 차이점이 필요해? 차이점만 필요하잖아. 공통점을 지워. 에버를 지워.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라고. 문제에서 너희들한테 야, 너 여기다가 whatever라고 쓸 거야? 아니면 wherever라고 쓸 거야? 이렇게 물어보면 ever를 지워. 공통점 필요 없으니까. 그럼 뭐가 남어? what이 남고 where이 남어. 이거 못 푸는 바보 없죠. 왜? 이건 아까랑 똑같아. 이거랑 똑같아. 됐니? 뒷문장 와서 빠지면서 있어 없어? 그거로 찾을 수 있다고요. 간단한 문제죠. 이렇게 나오면. 됐죠? 오케이? 이건 네. 한마디만 더. 그러면 복합관계 대명사가 있고 복합관계 부사가 있는 겁니까? 오케이. 근데 잠깐만. 얘네들 태생이 어디예요? 복합관계사의 태생은 관계사죠. 관계사의 태생은 어디입니까? 접속사예요. 맞습니까? 접속사에서 오는 거 아니야. 그러면 얘네가 등위접속사는 아니잖아. 등위접속사가 아니니까 뭐야? 종속접속사죠. 종속접속사? 종속접속사는 종류가 세 가지죠. 어떻게 세 개야? 명, 형, 부. 맞니? 근데 얘가 태생이 관계 대명사라서 형용사 절이었잖아. 오케이?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복합 관계사의 특징은 선행사 포함이에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선행사를 포함했다가 의미하는 바는 독립적으로 돌아다닐 수 있다는 뜻이죠. 독립적으로 돌아다닐 수 있는 거 세 가지 중에서 명, 형, 부 중에서 독립적으로 돌아다닐 수 없는 애가 있죠. 형용사절. 왜요? 형용사는 항상 명사랑 같이 다녀야 되니까. 그렇다는 얘기는 복합 관계사라고 하는 것은 형용사절을 빼고 뭐 할 수 있다? 명사절 또는 부사절이 될 수 있다. 맞니? 그 중에서 복합 관계 대명사는 명사절과 부사절을 다 쓸 수 있고요. 복합관계 부사는 부사절로만 쓰여요. 오케이? 더 깊이 들어갈 필요는 없어요. 뭐 양보의 부사절이냐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거 있는데 됐어요. 그렇게까지 깊이 들어가실 필요가 없어요. 됐죠? 왜냐하면 해석하실 때 다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에브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다 돼! 모두 다! 싸그리!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해석도 별로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을 거예요. 됐죠? 여기까지. 됐죠? 봐봐. 아까도 말했지만 문법적인 설명은 최대한 줄여서 필요한 부분만. 다만 문제를 풀어오셔야 돼요. 문제 풀어오셔야 됩니다. 과제를 하셔야 되고요. 또 한 가지 오늘 과제를 보면 그 문법 부분 맨 뒤를 넘겨보세요. 문법의 저 뒤에 넘어가 보면 뭐가 있냐면 마킹지가 있을 거예요. 마킹지가 있을 겁니다. 여기다가 답을 써오시면 돼요. 오케이?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일요일이죠? 일요일에 수업할 때는 요 마킹지만 뜯어서 내면 돼요. 마킹지 부분만 뜯어서 내시면 채점을 해드릴 거예요. 아시겠죠? 왜냐하면 이렇게 그 프린트물로 내면 조교수님이 채점하시기가 너무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최대한 컴팩트하게 빨리빨리 하기 위해서 마킹지에다가 마킹을 해오시고 앞으로 모의고사 같은 경우도 이제 과제로 드릴 때에는 그것도 이제 마킹지를 드릴 거예요. 마킹지에다 해서 반드시 이름 쓰셔야 돼요. 자, 봐봐. 이거는 서로 약속. 신경 쓰시라는 거예요. 뭐냐면 마킹지에다 이름을 쓰지 않고 내시면 그냥 과제를 안 한 걸로 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그걸 들고 이거 글씨 누구 거니? 이걸 언제 하고 있어? 그럼 안 돼요. 아시겠죠? 이름 써서 제출하시면 채점해서 돌려드릴 거예요. 됐습니까? 질문이요. 귀가.